지금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느린 것 같은데 혹시 자폐는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내 아이와 비교하고 계시고 있진 않나요? 오은영 교수님은 눈맞춤과 호명 반응뿐 아니라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청근화 교수님은 이러한 특징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신호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 집에서 아이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13년 동안 소아재활병원 어린이 발달센터 복지관에서 자폐 스펙트럼과 말이 느린 아이들과 1만 시간 이상 미술 치료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오은영 박사님과 청근화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자폐 초기 신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성입니다. 반복성은 같은 행동이나 움직임 또는 말 또는 놀이를 반복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계속 흔들거나 손가락을 눈앞에서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몸을 앞뒤로 흔듭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놀면서 상상놀이보다는 바퀴만 계속 돌립니다. 장난감을 한 줄로 계속 나열합니다.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놀이의 목적보다는 행동 자체를 계속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복 행동이 자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도 성장 과정에서 반복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불편한 영향을 줄 정도인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의례성입니다. 의례성은 항상 같은 방식, 같은 순서, 같은 규칙을 유지하려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갈 때 항상 같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컵의 색이 바뀌면 식사를 거부합니다. 장난감을 항상 같은 순서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자리에 앉으면 크게 불편해합니다. 갑자기 일정이 바뀌면 심하게 울거나 화를 냅니다. 이런 아이들은 새로운 상황 자체보다 예측했던 것을 바꾸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SM-5에서도 작은 변화에도 매우 큰 스트레스를 보이거나 전환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특정 대상이나 주제에 또래보다 훨씬 강하고 제한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만 하루 종일 가지고 놉니다. 지하철 노선도만 계속 봅니다. 숫자나 알파벳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세탁기나 선풍기처럼 회전하는 물건만 오래 봅니다. 특정 캐릭터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중요한 점은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범위가 매우 좁고 강도가 또래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 다른 놀이나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청근화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이 느리다고 해서 다 자폐가 아닙니다. 이러한 특징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발달 초기부터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인지 단순히 말이 느린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아이에게 맞는 치료와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을 한 아이들 중에는 36개월 이전에 포인팅, 눈맞춤, 표현 언어가 시작되었고 꾸준한 치료를 한 아이들은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학교에서는 수업과 과제를 수행하고 가정에서는 자신의 일상을 해나가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대부분 일주일에 1, 2회입니다. 반면 아이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도 육아와 집안일, 직장까지 병행하다 보면 아이와 따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 활동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하루 10분 상호작용 미술놀이를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반복할 때 아이는 의사소통을 연습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아이처럼 자폐거나 언어 발달이 느린 경우 언어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떤 활동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건 바로 미술놀이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미술로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먼저 자신을 표현했던 아이들은 단순히 할 수 있는 단어가 늘어나거나 말을 조금 더 잘하는 것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면서 표정이 편안해지고 스스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점점 더 많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나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색을 고르고 재료를 선택하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조금씩 표현하고 상호작용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소아재활병원과 아동발달센터에서 말이 느린 아이들과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미술을 좋아하지만 학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아이, 매일 같은 그림만 그리는 아이, 자리에 앉아 활동하기 어려운 아이,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기보다 아이의 현재 발달 수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미술 놀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작은 성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새로운 재료를 만져보고 치료사의 행동을 따라하고 함께 차례를 주고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손을 뻗거나 가리키고 점차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려는 시도도 늘어났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아이가 미술 활동을 하면서 네, 여기, 붙여와 같은 말을 시도하는 모습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 그림만 반복해서 그리던 아이가 다양한 재료와 주제를 경험하면서 놀이와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상호작용과 언어 표현이 함께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국영 교수님이 소개한 사례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호작용이 늘었고 엄마의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에 자연스럽게 함께 바라보기, 모방하기, 선택하기, 요청하기, 차례를 주고받기, 서로 행동에 반응하기와 같은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실에서만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엄마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상호작용 미술 놀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하루에 10분 부담 없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을 30일 플랜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교구가 필요 없고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4가지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부모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하루 10분이라도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놀이가 의사소통과 자기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매일 새로운 활동을 어렵게 준비할 필요 없이 하나씩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었고 6살 무렵부터 저와 미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관심 있는 것만 표현하고 상호작용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보다 아이의 흥미를 존중하고 함께 바라보고 차례를 주고받고 선택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다양한 재료와 활동을 시도하게 되었고 미술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오랜 시간 미술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 기간을 퇴사할 때 초등학교 4학년이 된 그 아이가 제게 스스로 손편지를 적어주었습니다. 얼마 전 보호자로부터 아이가 지금은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에게 편지를 받아본 적은 처음 겪는 일이라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미술 치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과 부모님의 노력, 언어 치료, 학교에서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하며 발달 수준에 맞는 쉬운 미술 놀이로 상호작용이 시작되면서 아이가 먼저 바라보고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부모의 말에 반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시작되는 모습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고받기가 쌓이면서 한두 마디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먼저 말을 시도하는 등 스스로 사용하는 말이 늘어나고 사람과 소통하는 힘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에서도 증명됐습니다. 부모가 놀이를 통해 아이와 함께 바라보고 반응하고 공동주의와 상호작용을 반복할 때 사회적 의사소통과 언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미술은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부모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을 가르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바라보고 선택하고 표현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상호작용 미술놀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미술놀이 활동만 모아놓은 전자책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발달 지연 자폐 스펙트럼 느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반복해서 적용했던 쉬운 미술놀이, 상호작용의 원리, 부모 대화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부담 없이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루에 10분씩 따라하는 30일 플랜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하는 작은 상호작용이 매일 반복될 때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많이 표현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연습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하나씩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학교에서 친구, 선생님과 관계를 맺고 일상을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폐인지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인지 정확한 진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말이 늦거나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해 보인다면 부모님이 집에서 반드시 이 능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10분 상호작용 미술놀이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준비물 없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만 담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